당신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기억하는데 상대방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합니다. 당신이 직접 들었단 말인데 분명히 느꼈던 감정인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내가 문제인 건가? 그 의심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신감이 무너지고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게 착각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심리학에서 가장 교묘하고 치명적인 조종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그 정체를 완전히 해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크심리연구소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작 자신이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혹시 지금 내가 이 상황 안에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벗어나는지까지 알려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1944년에 만들어진 영화 한 편에서 유래했습니다. 영화 제목은 가스라이트입니다. 이 영화에서 남편은 집안에 가스등을 몰래 어둡게 낮춰놓습니다. 아내가 왜 불이 어두워졌어요? 라고 물으면 남편은 당신이 이상한 거야. 불은 그대로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 행동이 반복되면서 아내는 점점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의 현실 인식 자체를 흔들어서 스스로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정의하면 가스라이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식, 기억, 감정, 그리고 판단력을 지속적으로 왜곡시켜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 행위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 친한 친구 사이, 심지어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우리 일상 속에 침투해 있습니다. 이제 가스라이팅의 진짜 무서운 점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일반적인 거짓말이나 머니퓰레이션과 다른 이유는 그것이 서서히,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당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그거 내가 그렇게 말했어? 난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는데. 이 한마디가 첫 번째 씨앗입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너 되게 예민하다. 넌 항상 과장해. 네가 원래 기억력이 나쁘잖아. 이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내가 또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또 과장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가스라이팅에는 크게 5가지 핵심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과 기억 왜곡입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런 일 없었어.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이 패턴은 피해자의 기억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분명히 일어났던 일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지워버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을 신뢰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사소화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너 진짜 별것 아닌 것도 못 참는구나. 이 말들의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상처받은 것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도 그 상처를 표현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세 번째는 전환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면 갑자기 피해자에게 문제를 돌려버리는 전략입니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네가 그렇게 굴었으니까 내가 이런 거잖아.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 순간 피해자는 갑자기 자신이 가해자가 된 것 같은 혼란을 느낍니다. 정작 상처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사과를 하게 되는 역전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네 번째는 고립화입니다. 가스라이터는 피해자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단절시킵니다. 걔는 내 편이 아니야. 내 가족은 널 이해 못해. 나만 내 편이야. 이렇게 피해자의 지지 네트워크를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면 피해자는 오직 가스라이터의 말만 듣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왜곡된 말이라도 검증할 수단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칭찬과 비난의 교차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단순한 학대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가스라이터는 항상 나쁜 말만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주 따뜻하게, 아주 다정하게 너밖에 없어. 네가 최고야 라고 말합니다.
이 교차가 피해자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잖아. 그 따뜻한 순간에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인간을 가장 강하게 집착하게 만든다는 원리입니다. 슬롯머신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와 정확히 같은 뇌의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나 이야기인데 라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 직관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다크심리연구소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이런 심리 조종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채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이 정보가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에게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을 장기간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심리 상태를 보입니다. 첫째로 자기 불신이 심화됩니다. 자신의 판단, 감정, 기억,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내가 또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모든 선택 앞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둘째로 만성적인 불안과 혼란 상태가 됩니다. 항상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이게 일상이 됩니다. 셋째로 감정 표현 능력이 무뎌집니다. 감정을 느껴도 그것이 맞는 감정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슬픈 게 맞나? 내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정당한가? 자신의 감정조차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뇌에 실제 상처를 남기는 심리적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터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터 모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조종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가스라이터의 심리적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통제 욕구형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불안감과 열등감이 있어서 상대방을 통제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상대방이 자신보다 강해지거나 독립적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조종행동으로 표출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나르시시즘형입니다. 자신이 항상 옳아야 하고 자신의 이미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현실을 왜곡해서라도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학습형입니다. 어린 시절 가스라이팅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그것이 관계에서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학습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스스로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인식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유형이 어떻든 간에 피해자 입장에서 받는 상처는 동일합니다.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기록입니다. 가스라이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 그 날짜, 그 상황 모두 기록해두세요. 문자 메시지는 캡처해두세요. 기록이 있으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해도 당신의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의 불확실한 기억입니다. 기록은 그 무기를 무력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것에 저항하세요. 친한 친구, 가족, 상담사, 당신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꼭 유지하세요. 그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 이상한 거 아니지? 라고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스라이터가 당신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닌 당신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의 시각이 당신의 현실 감각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정당한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욕감을 느꼈다. 나는 지금 그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감정과 판단을 명확히 언어화하는 것 자체가 자기인식을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이 흐릿하고 혼란스러울 때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명확해질수록 그 힘은 약해집니다. 네 번째 전략은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가스라이터가 현실을 왜곡하는 말을 할 때
즉각적으로 방어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 자체가 가스라이터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행동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그렇게 기억해. 딱 이 말 하나면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5번째 전략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경험했다면 스스로의 힘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약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손상된 자기인식과 자존감을 전문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인지행동 치료와 트라우마 중심 치료가 가스라이팅 피해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자신을 지키는 가장 용감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라이터가 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장기간의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가스라이터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심리적 구조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며 스스로를 소모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담보로 잡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을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의 기억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고, 당신이 과장한 게 아니고,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온 그 목소리는 당신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신뢰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안전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다크심리연구소는 앞으로도 이런 심리조종의 패턴을 정확하게 해부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크심리연구소였습니다.